대부분의 사람, 10명 중 9명은 자신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뼈가 약해지거나 사고력이 느려지거나 심지어 심장마비의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노년층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보충제는 이러한 영양 결핍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튼튼한 뼈, 명확한 사고력, 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더 길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7가지 보충제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의 많은 부분이 단지 몇 가지 핵심 구성 요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중 단 하나라도 너무 오랫동안 부족하게 되면 일단 조직 손상이 발생한 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충제는 이러한 격차를 채울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보충제는 아마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부엌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면 혈당을 개선하고 중성지방을 낮추며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 1. 에너지와 회복력 보충 제1. 코엔자임 Q10, 콕10. 어느 시점부터 둔화 현상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긴 산책 후 예전만큼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느껴지던 일에도 이제는 약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래.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72세입니다. 그는 평생을 좋아했던 고등학교 생물 교사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대했던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를 오가는 산책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렇게 했고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그 습관, 그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1년 전, 그는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심장이 회복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고,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회복했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는 좋아지고 있었고, 혈압도 조절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책을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피로를 느꼈고, 이는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연락했고, 저희는 몇 가지 생활 방식 문제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별표 훈련, 근육 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T, 별표 2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깊이 파고들어 그가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한 매우 간단한 다른 무언가를 추천했습니다. 그것은 신체가 이미 만들고 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덜 만드는 천연 화합물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심장과 같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내부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별표 세포의 발전소 별표로 묘사되며 이는 대체로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발전소조차도 올바른 연료와 점화원, 그리고 연료와 점화원을 전달하는 올바른 방법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보충제는 가짜 약, 플라시보에 비해 피로를 줄여주며 심지어 신부전 환자에게서도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틴을 복용할 때 근육통을 줄여줄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메스꺼움, 불면증 또는 복통과 같은 가벼운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량을 복용하거나 처음 복용을 시작할 때 또는 늦은 시간에 복용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 보충제를 아침 일과에 추가하고 제대로 시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몇 주 만에 그는 오후에 기운이 처지는 정도가 줄어들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산책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집 근처의 언덕이 더 이상 시험대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심장마비 전에 걷던 전체 코스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보충제는 별표 코엔자임 Q10, 콕10 별표입니다. 그의 몸은 한때 이것을 충분히 만들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100에서 200mg을 복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유비퀴놀이 생체 이용률이 더 높다고 들었다면 더 많은 양을 복용하거나 유비퀴놀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 2. 만성 염증 관리 에너지 손실은 한 가지 종류의 노화이지만 어떤 변화는 더 조용하며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느끼지 못하는 종류입니다. 염증은 심장병,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기분에도 주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 부분에서는 염증이 퍼지기 전에 불을 끄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별표 저의 무료 전자책인 브루어 박사의 7단계 심장마비 예방 프로토콜 별표를 꼭 받으십시오. 아래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며 영상 끝에도 화면에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보충 제2 오메가-3 지방산 염증은 통증이나 경고 없이 신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축적됩니다. 오랫동안 염증은 부상, 감염, 자가면역, 관절염과 같은 상황에서만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염증이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렛을 만나보십시오. 마가렛은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69세에도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자원봉사를 하고 손주들을 돌보며 친구들과 긴 산책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최근 혈액 검사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의사는 무심코 계속 지켜보자고 말했지만 그녀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또한 최근 들어 더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열쇠를 더 자주 잃어버렸고 대화에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환자로서 마가렛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약물 치료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즉, 운동과 식단 조절을 시작하는 것 외에 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보충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심장 건강과 뇌 기능을 지원하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이 보충제는 마가렛이 신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종류의 필수 지방산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지방산 또는 지방은 세포막에서 발견되며 심혈관 기능부터 면역 반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염증을 줄이는 능력입니다. 특히 문제가 될 때까지 느끼지 못하는 종류의 염증 말입니다. 특히 이 지방산은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보충제를 섭취하는 성인들에게서 중성지방 수치가 확실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지방산이 기분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뇌세포 구조를 촉진하며 신경염증을 줄임으로써 기억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괴짜 경고, 킥 오워닝을 하지 않았군요. 신경, 노로, 은 뇌를 의미하고 염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염증입니다. 따라서 신경염증은 뇌의 염증입니다. 노년층에게 이러한 종류의 지원은 중요합니다. 나이 관련 인지 기능 저하는 보통 한 번에 발생하지 않고 점진적입니다. 따라서 심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뇌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을 갖는 것은 이 영양소를 독특하게 가치 있게 만듭니다. 마가렛은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추적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또한 더 명료하고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별표 생각할 공간이 더 많아진 것 별표로 묘사했습니다. 기적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그냥 더 나아졌어요. 균형 잡힌 것 같아요. 라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충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혈액을 약간 묽게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량은 또한 메스꺼움이나 묽은 병과 같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용량, 양, 그리고 품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희가 마가렛에게 추천한 보충제는 오메가-3이며 특히 EPA와 DHA입니다. 이 두 가지 활성 형태는 연어, 정어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서 발견됩니다. 이것들은 신체에서 쉽게 전환되지 않는 식물에서 발견되는 단세 버전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죄송하지만 식물성 오메가-3 버전은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그만큼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1에서 4g을 권장합니다. 심방세동이 있거나 심방세동 에피소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낮은 복용량을 복용하십시오. 저는 심방세동이 있지만 오메가-3를 복용합니다. 파트 3. 신진대사 및 혈당 조절. 지금까지 우리는 에너지와 염증, 즉 우리가 나이 드는 방식을 종종 눈치채지 못하게 형성하는 두 가지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만성 문제의 근본 원인인 신진대사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혈당, 체중, 만성질환의 장기적인 위험, 동맥, 플라크, 그리고 심혈관 위험과 알츠하이머 위험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충 제3, 베르베린. 신진대사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려지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체중, 소화 또는 식사에 대한 신체의 반응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그것을 대사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슐린을 높입니다. 인슐린이 높아지면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바뀝니다. 따라서 한 가지 연료의 문제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두 연료 모두를 대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가장 초기의 징후는 종종 혈액 검사에서 나타납니다. 혈당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고 A1C가 상승합니다. 의사들은 별표, 경계선, 보어더라인, 당뇨병 전 단계, 프리다이어베틱 또는 약간의 당, A 터치 오브 슈거, 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보통 별표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걸으라 별표는 조언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완전한 조언일 뿐입니다. 마크는 66세에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기준으로 건강했지만 그의 최근 검사 결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복 혈당이 상승했고 A1C는 안전지대를 막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상에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저희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고치고 싶지만 약물은 복용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 문제를 정리한 후 저희는 특정 보충제를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다른 식물에서 나오며 특히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독특한 점은 세포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은 AMPK라는 효소, 다시 말해 괴짜 경고입니다. 괴짜들은 이것을 포스포키나제라고 부릅니다. 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합니다. 때로는 별표 신체의 신진대사 스위치 별표로 묘사되는데 이는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지방을 저장하고 혈당을 관리하는 방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 이것이 공복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A1C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1:1 비교에서는 제2형 당뇨병에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인 메트포르민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점은 혈당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 건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LDL, 그리고 중성지방의 개선도 발견했습니다. 결과는 개인과 신진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마크의 공복 혈당은 더 안전한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A1C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식욕이 더 안정적이며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줄어들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이를 별표 안정화 효과 별표로 묘사했습니다. 다시 그 단어, 더 나은 균형, 그가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무언가였습니다. 그 보충제는 베르베린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와 함께 점점 더 많은 현대 연구가 뒷받침하는 노란색 식물 화합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견디지만 베르베린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용량으로 복용하거나 공복에 복용할 경우 경련, 변비, 설사와 같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메트포르민과 같은 당뇨병 약물과 결합될 경우 예상보다 혈당을 더 낮출 수 있으므로 특히 시작할 때 이 보충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에 500mg을 한두 번 복용하도록 권장하지만 2배의 양을 복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식사와 함께 2~3번으로 나누어 복용합니다. 더 적은 양을 더 자주 복용하는 것은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고 더 나은 흡수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 4. 근육 및 수면 지원 보충 제4. 마그네슘. 이제 신진대사를 살펴보았으니 다른 종류의 시스템 둔화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근육, 회복, 그리고 신체적 힘에서 느끼는 종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에 다리에 쥐가 나고 작은 통증이 예전보다 더 오래 지속되며 여러분을 불안하고 긴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쉽습니다. 몇 분 동안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조용한 결핍의 징후입니다. 자넷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는 70세이고 대부분의 기준으로 건강하며 잘 지내고 있었지만 피곤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밤새 충분히 잤는데도 그녀의 수면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걷는 동안 종아리에 근육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때로는 이른 아침에 종아리 경련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경련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어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어라라고 말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자넷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는 몇 가지 검사를 실시했고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겪는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자넷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특정 미네랄 결핍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상당량의 고기와 잎채소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충제를 복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추천한 보충제는 신체에서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그것은 신경신호, 근육 수축, 심장 박동,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마도 자넷의 경우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멜라토닌과 GABA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건강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 동인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상 수치를 회복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경미한 고혈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혈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넷은 매일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 이내에 근육 경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지만 더 이상 멍하거나 기력이 소진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딸에게 마침내 다시 진짜 잠을 자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조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넷에게 도움이 된 보충제는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잘 견디지만 마그네슘은 고용량으로 복용하거나 흡수가 덜 잘 되는 형태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사,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200에서 400mg을 복용하며 진정 효과 때문에 종종 저녁에 복용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또는 시트레이트와 같은 특정 형태는 산화 마그네슘과 같은 더 저렴한 형태에 비해 더 잘 흡수되고 위에 더 순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특히 보충제의 경우 돈을 쓰는 만큼 얻게 됩니다. 인지 기능을 지원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마그네슘 엘트레오네이트를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나이 관련 뇌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더 비싸지만 일부 사람들은 인지적 이점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인지적 이점만이 아닙니다. 기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큰 정신 건강 개선입니다. 우울증과 그 쌍둥이 형제 또는 동생인 불안입니다. 마그네슘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마그네슘을 혈액 내 장벽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그네슘 엘트레오네이트가 입증한 것입니다. 시기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 점은 점진적으로 쌓이며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트 5. 근육량 및 뇌 건강 유지.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체와 뇌 모두의 힘, 집중력, 회복력을 보호하는 영양소입니다. 보충 제5. 크레아틴 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68세이며 활동적입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고 요리하고 매일 아침 개를 산책시킵니다. 하지만 지난 봄, 그는 울퉁불퉁한 보도에 걸려 넘어졌고 자신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저희를 찾아왔을 때 그는 심장병과 신진대사 건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육과 지방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DXA 스캔이라고 불렸습니다. 근육과 지방에 대해 알려주는 DXA 신진대사 스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밥이 별표 근감소증, 사어코퍼니어를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어코는 그리스어로 별표 살 또는 근육을 의미하고 피니어는 또한 그리스어로 별표 부족 별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감소증은 근육 부족 또는 약한 근육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밥에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처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정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항훈련, 단백질 섭취,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다음 권장사항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운동선수의 근육 성장 지원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을 강하게 유지하고 힘을 유지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지원할 수 있는 특정 보충제였습니다. 이 화합물은 근육에 저장되며 짧은 폭발적인 활동 중에 사용됩니다. 또한 길고 느린 활동 중에도 사용됩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근육이 더 효율적으로 수축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시 말해, 괴짜들에게 돌아가면 ATP가 인산기를 떨어뜨릴 때 어디에 떨어뜨릴까요? 이 보충제에 떨어뜨립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신체는 일상생활을 위해 스스로 충분히 생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비축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 이 화합물을 보충하는 것이 노년층의 근육량과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격렬한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보충제와 격렬한 운동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훌륭한 조합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균형, 낙상 위험 감소, 그리고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서기와 같은 일상 활동에서의 개선된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뇌 건강과 연결하는 유망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세포 에너지의 역할을 하며 특히 신체적 또는 인지적 스트레스 하에서 기억력, 집중력,
처리 속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은 이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2가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아침 일과에 추가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더 이상 연석에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균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사용한 보충제는 크레아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처음 복용을 시작했을 때 약간의 수분 저류, 복부 팽만감, 경미한 소화 불편함을 보고하므로 시간을 주십시오. 이러한 효과는 보통 지속적인 사용으로 사라집니다. 저는 크레아틴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는 전체 영상이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으며 끝에도 넣을 것입니다. 노년층의 일반적인 복용량은 하루에 3에서 5g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처음에 더 높은 용량으로 로딩하는 것을 선택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꾸준한 일일 섭취가 이러한 종류의 보충제를 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제가 해온 방식입니다. 물에 녹인 분말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복용 방법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근육은 덩치를 키우는 것보다 근력에 더 중점을 둡니다. 강한 근육, 특히 다리 근육은 신진대사 질환, 인슐린 저항성, 즉 당뇨병 전 단계 및 당뇨병에 대한 최고의 안전 밸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다리 근육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논의하지 않은 한 가지 특정 비타민이 있으며 이는 건강한 노화의 목적에 중요해집니다. 그것이 지금 나옵니다. 파트 6, 인지기능 및 신경건강 보충 제6, 비타민 B12 코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코너는 76세의 은퇴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독립적으로 살고 있으며 자신의 정원을 가꿉니다. 그는 항상 정신적으로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무언가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어를 잊고 문장을 불완전하게 남겨두고 과거보다 물건을 더 자주 잘못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가입니다. 그에 따른 그가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전화통화 중에 코너는 손가락의 무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열쇠와 같은 작은 물건을 다루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관절염이나 혈액순환 불량이라고 추측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알츠하이머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저희는 알츠하이머에서 신진대사 질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가 생활 방식을 개선하도록 도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몇 가지 핵심 사항은 탄수화물,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낮추고 힙 트레이닝과 같은 근육 운동, 근력 훈련, 저항 훈련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검사를 실시한 후 저희는 특정 비타민으로 보충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체는 이것을 매우 적게 필요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흡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코너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의 식단은 변하지 않았지만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그의 능력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감소했습니다. 손과 손가락에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타민의 낮은 수치는 노년층, 특히 60세 이상, 그리고 70세 이상에서 더욱 흔합니다. 생활 방식을 개선하고 보충제의 도움으로 한 달 이내에 그의 손가락의 무감각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비타민, 그 보충제는 B12였습니다. 이것은 수용성이며 고용량에서도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 특히 신장 질환이나 특정 혈액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고용량 B12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메스꺼움, 여드름, 또는 약간 빠른 심장 박동과 같은 가벼운 부작용이 가끔 발생할 수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우려는 결핍을 완전히 놓치거나 증상을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5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합니다. 일부는 비복합체의 일부로 복용하고 다른 일부는 단독 B12 보충제로 복용합니다. 저는 보통 메틸화된 비복합체 보충제를 권장하며 특히 메틸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중 절반 이상이 메틸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긴 주제입니다.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시면 알려주십시오. 인지는 복잡하며 어떤 보충제도 모든 것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코너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결핍을 교정하는 것이 그의 뇌와 몸이 느끼는 방식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파트 7. 염증 및 혈당을 위한 부엌의 비밀. 이제 우리는 이 시리즈의 다음이자 마지막 보충제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치유제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부엌에서 발견되는 무언가입니다. 여러분의 부엌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당, 염증,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화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보충 제7, 계피, 실론 계피. 이 마지막 보충제에 도달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중요한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개선하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의 치료에 좌절하거나 온라인에서 얻는 상충되는 모든 조언에 압도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같은 여정을 겪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제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교육해야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의학 훈련 수준을 감안하면 다소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존스 홉킨스에서 예방의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노화에 대처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변화를 통해 저는 동맥 플라크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표 정상적인 심장마비 위험, 심혈관 위험, 뇌졸중 위험, 실명 위험, 발기부전, 신장질환의 대다수 90에서 95% 별표를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혼자 하도록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원 없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매일 저와 함께 일하며 라이프스타일 우선 치료를 통해 사람들이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심장마비, 뇌졸중, 실명, 신장질환, 발기부전을 피하도록 돕는 임상자문팀을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이유입니다.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셨다면 859-721-1414로 전화하시거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옵션을 안내할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또한 훌륭한 7단계 무료 심장마비 예방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시작점입니다. 보충 제7, 계피 가속화된 노화의 진정한 주범은 신진대사 질환, 즉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5%의 의사들이 그것을 진단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는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고 균형 잡힌 식사조차도 포도당을 예전보다 더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톰이라는 67세의 남자의 예가 있습니다. 그는 80세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60대가 될 때까지 가장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60파운 이상 감량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복부 지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혈당 수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저희와 이야기했을 때 저희는 그가 생활 방식을 개선하도록 도왔고 또한 일부 보충제와 약물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톰은 다른 보충제와 약물로 인해 일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자연적인 경로를 시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추천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공복 혈당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향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위를 떠나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식후 급등을 줄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의 개선도 발견했지만 결과는 항상 일관되지 않으며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것이 인슐린 작용의 일부를 모방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체가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전 단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지원이 상황이 더 진행되기 전에 신체가 균형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혈류에 도달하는 속도를 약간 늦추는 것 말입니다. 톰은 농축 추출물 버전의 보충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점의 분말 향신료가 아닙니다. 몇 주 이내에 그는 식후 에너지 급락이 멈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덜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루 종일 더 안정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다음 혈액 검사에서는 공복 혈당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보충제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긍정적인 단계, 즉 올바른 방향으로의 단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피이며 특히 더 흔한 카시아 품종이 아닌 실론 계피입니다. 실론은 쿠마린이라는 화합물의 수치가 훨씬 낮습니다. 쿠마린은 고용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론 계피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처와 품질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피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당뇨병 약물과 결합될 경우 예상보다 혈당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르베린이나 계피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추가할 때, 그리고 이미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을 시작할 때 주의하십시오. 또한 특히 고용량으로 복용하거나 공복에 복용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 경미한 소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500에서 1000mg, 즉 표준화된 추출물로 반 g에서 1g을 복용합니다. 향신료 캐비닛에서 나오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종 식사와 함께 나누어 복용됩니다. 요리에 사용되는 분말 형태는 매우 많은 양을 복용하지 않는 한 치료, 효과를 가질 만큼 농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별표 실론 계피 별표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추출물 강도를 나열하는 보충제를 찾으십시오. 톰은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그가 계피를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 전략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탄수화물 섭취, 특히 혈당 수치를 변화시키는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개선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그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근력을 개선했습니다. 그는 저항훈련,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권장하는 7가지 보충제, 특히 노년층을 위한 보충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야 할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보충제를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최악의 보충제를 살펴보십시오. 이 링크를 클릭하십시오.